한 주간의 게임 순위를 통해 게임계의 뒷이야기까지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 G랭크. 안녕하세요, 순분남 이현수. 안녕하세요, 순정녀 김민영입니다. 피엠님 혹시 그 소식 들으셨어요? 어떤 소식이죠? 2018년에 미국 프로 스포츠 리그에서 운영하는 첫 번째 공식 e스포츠 리그가 탄생한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NBA와 테이크투 인터랙티브는 전 세계 농구 팬들을 위한 새로운 e스포츠 리그 NBA 2K E 리그 런칭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럼 이 리그의 경우는 NBA 프랜차이즈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팀으로 구성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창립팀은 지정 아바타로 플레이하는 5명의 선수로 구성될 예정인데요. 프로 스포츠 리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규 시즌,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챔피언 결정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프로 스포츠 리그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식 e스포츠 리그라고 하니까 그 의미가 굉장히 남다른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e스포츠 리그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길 바랄게요. 그렇다면 이번 주 순위에는 어떤 변동이 있었을지 한번 봐야 되겠죠. 2월 셋째 주 온라인 게임 순위부터 시작합니다. 2월 셋째 주 온라인 게임 20위부터 11위까지의 순위입니다. 아이온과 카트라이더,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의 순위가 한 계단씩 상승한 가운데 스타크래프트2가 2계단 상승한 16위를 기록했습니다. 온라인 게임 순위 11위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입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토큰으로 블리자드 배틀넷의 다른 게임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와우 토큰 골드 캐시아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오버워치 전리품 상자, 하스스톤 카드팩 구입에 사용할 수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와우 토큰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이 와우 토큰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유저들 사이의 경제력 교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유저들은 게임 안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게임 안에 있는 골드는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 월정액을 결제할 수 있는 요금을 내기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유저가 있고, 현실 경제력이 아주 풍부하신 분인데 게임 내에서 골드를 벌어들일 시간은 없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의 어떤 만남의 공간, 매개체, 이걸로 와우 토큰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력이 충분하신 분이, 경제력이 충분하신 분이 이 와우 토큰을 구입해서 경매장에 올려놓으면은 좀 실제 경제력은 부족하지만 게임 내에서는 부자인 이분들이 이 토큰을 구입해서 이 토큰을 소모하면 한 달 정액 결제가 되는, 현실적인 경제 교환과 게임 안의 경제에 이게 어떤 물 흐르듯이 움직이게 하는 이런 역할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돈이 점점 유저들이 사냥을 하고 퀘스트를 하고 그러다 보면 돈이 점점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골드를 소모할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우리 뭐 경제 배울 때 뭐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배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골드의 값어치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게임 전체의 뭐 국가 은행 같은 구조의 어떤 경제 시스템에 있어서의 안정화를 꾀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그렇군요. 적극적인 플랫폼 활용으로 자사 게임들의 파워를 키워나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게임 10위부터 2위까지의 순위입니다. 메이플 스토리와 리니지가 각각 한 계단씩 상승한 가운데 블레이드 앤 소울이 2계단 하락하며 9위를 기록했습니다. 온라인 게임 순위 5위는 던전 앤 파이터입니다. 던전 앤 파이터가 신규 캐릭터 공개 후 PC방 점유율 6.93%를 기록하며 서비스 시작 12년 만에 역대 최고 점유율을 달성했는데요. 캐릭터 추가뿐만 아니라 던전 앤 파이터 IP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 이용자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던전 앤 파이터의 경우 12년 된 게임이잖아요. 던전 앤 파이터 IP를 활용한 던전 앤 파이터 혼도 출시가 됐는데 이 영향도 끼쳤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신규 캐릭터 추가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메이플 스토리 시절에도 역시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읽을 수가 있었는데 던파 혼이 출시되고 나서 원래 쪽으로 원작으로 회귀하려는 유저들의 움직임과 원작 유저들이 모바일 쪽 경험을, 이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동반 상승을 이끌어낸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던전 앤 파이터 인기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던전 앤 파이터 IP 파워가 어느 정도인가요? 그 전에 있었던 네오플의 매출을 제가 살짝 말씀드릴게요. 2015년 결산 총 매출이 6,773억 원이었는데 이 중에 중국에서 올린 수익만 5,969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국 내의 수익 가운데서 던전 앤 파이터 수익이 5,935억 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대부분이 중국 수익이고 그 중국 수익의 대부분인 5,935억 원이 던전 앤 파이터 관련 매출이었다니까 정말 중국 내에서의 던전 앤 파이터의 파워, 영향력이 얼마인지를 예측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리니지에 이어서 IP 활용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던전 앤 파이터. 앞으로도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 사랑받는 게임이 되길 바랄게요. 그렇다면 과연 2월 셋째 주 온라인 게임 순위 1위는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게임 간의 컬래버레이션으로 동반 상승을 누리는 게임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네, 다음 코너는 게이머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아찔한 순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이슈가 준비되어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김민영의 아찔한 순위. 이번 주는 게임과 관련된 순위보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게임과 관련된 기네스 기록입니다. 과연 어떤 기록들이 올라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하나의 비디오 게임 캐릭터를 가장 오랜 기간 연기한 성우입니다. 주인공은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현역으로 활동 중인 일본 성우 노자와 마사코인데요. 드래곤볼 시리즈에서 손오공 외에도 손오반, 손오천으로 이어지는 3대의 목소리를 모두 연기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액션 어드벤처 비디오 게임으로 선정된 GTA5입니다. GTA5는 오픈월드 액션 장르 게임으로 넓은 맵과 높은 자유도로 유저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출시 후 24시간 동안 총 1,121만 본을 판매하며 8억 1,57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많은 동시 접속자를 기록한 게임입니다. 주인공은 크로스파이어인데요. 이 크로스파이어는 1인칭 FPS 게임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해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무려 동시 접속자 420만 명을 기록하며 2011년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한 가지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타이틀은 단일 타이틀로 4억 9,500만 장을 판매한 테트리스라고 그래요. 와, 대단하네요. 역시 테트리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그만큼 판매량도 높은 것 같습니다. 최근 흥행 돌풍을 일으킨 리니지2 레볼루션도 기네스북에 오를 수 없을까요? 이게 좀 전망이 좀 밝은 편인데 포켓몬고가 지금 현재 기네스북에 등재가 돼 있어요. 20일 동안에 매출 1억 달러에 도달을 했다라고 이게 등재가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리니지2 레볼루션 같은 경우에 국내 서비스 이 매출 현황만 봤을 때 1억 달러에 도달을 한 게 18일 만이거든요. 기존 기록을 2일이나 단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심사를 제대로 해서 이게 사실이라고 확인이 되면은 기네스북의 기록이 또 뒤바뀔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는 거죠.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포켓몬고와 리니지2 레볼루션의 경쟁이 모바일 게임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포켓몬고와 리니지2 레볼루션 중 이번 주 1위 게임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2월 셋째 주 모바일 게임 10위부터 2위까지의 순위입니다. 세븐나이츠가 3계단 상승하며 6위에 오른 가운데 포켓몬고와 아이러브 니키, 프렌즈팝이 새롭게 순위권에 진입했습니다. 모바일 게임 순위 2위는 포켓몬고입니다. 포켓몬고는 포켓몬스터 IP를 활용한 모바일 증강현실 게임인데요. 국내 출시 10일 만에 1,0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하고 최단 기간의 모바일 게임 글로벌 매출 약 1조 원을 달성하는 등 모바일 게임 시장의 신드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포켓몬고는 생각해보면 이제 뭐 저 같은 청년들도 즐길 수 있고 네. 아기들도 즐길 수 있는데 네. 저 같은 아재들도 즐길 수 있어요. 그럼요. 네. 그런데 이 리니지2 레볼루션의 경우는요. 즐기는 연령층이 제한적이잖아요. 포켓몬고가 리니지2 레볼루션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폭넓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건 포켓몬고 쪽이긴 한데 어떤 매출을 만들어내는 매출 집약도 면에 있어서는 리니지2 레볼루션이 월등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생각을 하는 게 이 업데이트 문제에 있어서 포켓몬고는 업데이트가 어느 정도 제약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몬스터의 수라든가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그렇게 비약적으로 막 많아지고 넓어지고 이러기에는 좀 어려운 게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MMORPG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건 맵만 추가하거나 뭐 새로운 어떤 전투 시스템을 넣는다거나 공성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이슈들이 많아서 매출이 비약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리니지2 레볼루션이 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게임이든 간에 모바일이든 온라인 게임이든 간에 서비스 안정성이라는 것이 확보되지 않으면은 유저들에게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포켓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GPS 해킹해서 위치 바꿔서 자기는 그냥 집안에 앉아 있는데 포켓몬을 잡으러 다닌다든가 이런 해킹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하고 그 대응책도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사리 리니지2 레볼루션을 누르고 포켓몬고가 매출이고 이렇게 국내에서 좀 끌고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인기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의 경쟁심도 좋지만 같이 플레이하는 다른 유저들을 위해서 게임 내 부정행위는 자제하길 바랄게요. 그렇다면 과연 2월 셋째 주 모바일 게임 순위 1위는 리니지2 레볼루션입니다. 이렇게 2월 셋째 주 모바일 게임 순위까지도 모두 살펴봤는데요. 계속되는 신작들의 공세에도 리니지2 레볼루션이 굳건히 1위 자리를 지키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네. 과연 다음 주에도 리니지2 레볼루션이 왕좌를 사수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면서 지금까지 승분남 이현수, 순정역 김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